자, 오늘은 지금 이 영수회담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어제 같은 영수회담은 정말 전례가 없는 정말 이상한 영수회담인데, 그거보다 더 우스운 거는 오늘 이 각종 논평들이 어제 영수에 대한 논평들이 없어요. 어제 영수회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잘못된 영수회담을 놓고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하는 논평이 일단 민주당에서부터 없어.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어야 되냐? 민주당에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런 영수회담을 왜 했냐?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깔 수는 없으니까 이 윤석열 이놈 이거 우리가 손 봐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논평이 나왔어야 되는데 없어. 유일하게 지금 이 민주당의 무슨 뭐 대변인인가 라디오 나와서 다음에 잘하겠다. 다음에는 의제를 설정해서 한번 잘해보겠다. 그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제 영수회담에 참여했던 진성준 등등도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오늘 민주당의 공식 기구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말을 막아버린 거지. 말을 막아버린 거예요. 입 열지 마라 그냥. 누가? 이재명이지 뭐 누구야 누구기는 이재명이지. 그리고 이 국힘당 쪽에서는 뭐 협치에 뭐 물꼬를 텄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폄훼하지 마라?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냐? 그리고 의사들 때려잡는 데는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국힘당 쪽에서는 나름 윤석열의 명을 들어선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힘당이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수회담이 잘 되고 잘못된 걸 떠나서 오늘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이놈 이거 변할 생각이 없다. 당장 끌어내리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갔으면 국힘당이 어떻게 이게 만족한 결과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상한 대로 야 이거는 참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더 이상 이거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전 원래부터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안 된다 이거 처음부터. 근데 자꾸 이렇게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아무런 이 동력이 없는데 조국 신당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목에다가는 어제 정도 영수회담이면요. 지금 오늘 이재명하고 조국이 윤석열 조기 퇴출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아니 물론 야 윤석열 오늘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이 5월 2일 날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총력전을 펼쳐서 200석을 넘기겠다고 선언하던가 아니면 어제 답변을 안 했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그 재의결 때 200석을 넘기겠다 그러던가 뭔가 나와야 되거든 지금. 전혀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이게 더 나가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제 영수회담도 해결하지만 그 다음날 지금 민주당이 입 다물고 있는 것도 해결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총선 전후로 바뀐 건 양당 모두 당권파한테 찍힌 놈들은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이 찍힌 놈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줬었고 이재명에게 찍힌 애들은 심지어 박용진이까지 쫓아내는 꼴을 다 봤다 보니까 지금 이 당선자들이 입을 청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총선 때 당선되자마자 엄청나게 이 백가증명식으로 의견이 막 나와야 돼요. 분출돼야 되고 어제 같은 영수회담을 했으면요,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들 당선자들이 그냥 막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당연히 국힘당 쪽에서도 원래 저 바른말 한다고 평가받았던 김재섭이나 김재섭이 지금 입 딱 다물고 있고 김용태 의원은 당선자죠. 이재명을 까더만 영수회담에서 아니 이재명을 영수회담에서 깔려면은 나 같은 위치에서 까야 돼요.
나같이 윤석열 이놈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재명을 깔 수가 있어. 이거 뭐 하는 거냐, 쇼하는 거냐. 근데 국힘당 스탠스에서는 이재명을 깔 게 하나도 없어. 왜? 야, 2시간 동안 윤석열이가 85% 떠드는 그 미친 소리를 들어줬잖아. 국힘당에서 왜 까, 이재명이를? 나 같은 사람이 까야지. 야, 어제 이재명이 얼마나 황당한 행태였냐면은, 끼어 가가지고, 이 메모를 들고서 15분 동안 읽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정상회담이나 이 영수회담이나 뭐 정상회담, 저는 뭐 거의 정상회담에 줄한다 봅니다, 영수회담은. 그럼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뭐 종합 마트 세트 선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15분 동안 줄줄줄 읽어버리면 윤석열이가 기억이 나, 그게? 몇 개만 탁탁탁 꽂혀가지고, 정말 수많은 할 말이 있지만, 내가 야당 대표로서 한 3가지만 요구하는데, 이 3가지도 안 들어주면은, 내가 당신의 안위를 책임 못 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5분짜리 주주주주 읽어버리니까, 윤석열이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다 아는 내용이네요? 끝.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윤석열이가 할 말 다다다다 때려버리고, 이재명이나 그 똘마리들은 그냥 멍하니 훈시 듣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까야지, 국힘당 지지자나 국힘당 국회의원은 이재명한테 박수를 쳐야지. 저 미친 인간이 막 떠드는 얘기를 다 들어줬는데, 어디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80% 90% 혼자 훈시를 떠들고 그걸 쳐듣고 있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말을 막았어야지. 계속 떠들고 있으면은, 아니 2시간 동안 90%를 떠들고 있으면은 그동안에 몇 번은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논점 이탈했을 거고. 그러면 논점 이탈 막아버리고, 옆에 진성조 이런 놈들은 뭐 했어요? 대통령한테 한마디 해야지. 아니, 영수회담이 왜 영수회담이냐? 동급의 위치에서 하는 거다. 당신은 여당 대표, 이재명은 야당 대표 5대5로 얘기해야지 왜 당신 말 혼자 하냐?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했다고? 어제 같은 자리에서. 엎드려 기어다 온 거지. 엎드려 빌다 온 거지. 그러면은 그런 영수회담이 어디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봐. 노무현 박근혜 영수회담, 박근혜 김한길 영수회담, 뭐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이따위로 훈시 듣고 온 놈들 있냐고. 그래서 이재명 씨가 총선 전에 회초리가 안 되면 몽둥이를 들겠다 그랬잖아. 다 거짓말, 사기였다는 거죠. 어제 같은 날 몽둥이 들었을 거 아니야. 몽둥이 들었어야죠. 어제 같은 날도 못 들었는데 뭘 몽둥이 듭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몽둥이 들어야지. 오늘 같은 날 민주당의 그 180 몇 명에 있는 당선자들하고 국회의원들 지금 몽둥이 아무도 안 들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특검은 통과시키겠지. 뭐 한 170석으로. 그래서 이제 또 교대제도 사기치겠지. 그래봐야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윤석열이가 108석 꽉 쪄버렸잖아. 꽉 쥐고 있잖아. 그럼 재의결하면 또 깨지는 거. 한마디로 지난번 침대 축구 시즌 1과 똑같은 구도로 가는 거거든. 똑같은 구도로 가는데, 거기에 조국이라는 친윤석열 인사 하나가 더 들어온 거야. 이게 친윤석열 인사 하나 더 들어온 거야.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 어찌 보면은 지난번보다. 저한테 어떻게 조국이 친윤석열 인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이런 게 이제 일반 개돼지들과 이 사물을 다각적으로 판단하는 이 논객의 차이인데, 내 눈에는 완전히 다 보여요. 조국이가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는 거를. 근데 개돼지들은 왜 안 보이겠지? 이거 뭐 도리가 없어. 시간이 가면서 내 얘기가 입증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건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는 총선 전에는 이재명 절대 못 싸운다 그랬잖아요. 윤석열한테 못 싸울 거다. 그럼 윤석열 싸운다고 떠들었던 그 개돼지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 사람들. 아니 오늘도 윤석열 잘했다고 떠들고 있나? 지금 어제 영수회담을 보고도.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좀 시간 흘러가 보면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윤석열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뭐 한 2개월 3개월이면 다 되면 이제 그때는 뭐 늦은 거지. 지금 이 최상병 사건도 완벽하게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이 이거 단독으로 윤석열을 쓰러뜨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주변에 국방장관부터 안보실장이 이 권력자들이 다 진을 치고 있고 이 권력자들의 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이 정권이 무너져야지만 여기서 진실털이 나오지. 얘네들이 아직 해먹을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똘똘 뭉쳐 있다고. 이걸 공수처에 검사 한 두세 명이 이걸 돌파한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공수처 선에서만 버텨주면 게임 끝난다. 왜? 특검은 지가 막으면 되니까. 설사 특검은 돌파돼도 장관하고 이미 다 딜을 친 거야. 우리가 뒤 봐줄 테니까 네 선에서 막어. 장관 선에서만 막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야, 수사권이 애초에 경찰이 있는데 해병대 수사권을 내가 막은 게 뭐가 있냐? 수사권이 니네 해병대는 없는데 이걸로 버텨서 설사 처벌을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러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이재명이란 이 180석 넘는 야당 대표가 여기서 엎드려 기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이미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진짜 이 컵을 그냥 한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막 2시간 동안 혼자 떠들잖아요. 컵을 그냥 한번 내려칠 필요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한번 소리치고 아니면 의자를 던지고 나가던지 그럼 나가면 참모가 잡을 거 아니야. 그런 정도를 했어야 될 상황에 머저리같이 빌빌거리며 돌아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옆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쫄보를. 그러면은 이제 야당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제부터 여당은 저 쫄보가 있는 한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182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180석 2석을 움직이는 수장의 용기와 지혜가 있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재명 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끝났어. 이 돌대가리들 끝났어요 이거. 이 방법은 불가능해요. 거기다 조국까지 껴있기 때문에 더 불가능해. 손가락 한 3천만 개 잘라요. 3천만 개 잘라.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정말 이 김종대 씨가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마 오늘 스픽스에는 김종대 씨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일 하잖아요. 이거 어렵다고 볼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걸 돌파 안 된다고 볼 겁니다. 그럼 최상병 특검이 가장 그 근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태원 특종이나 양평 특검 되겠습니까? 그건 더 범위가 크잖아. 범위가 더 크잖아. 이건 좁혀 있는 거거든. 그런 대로. 이태원 특조위나 이 양평 특검은 범위가 더 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렇게 배째고 있는 게 완전 도른 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조국이란 놈에 대해서는 뒤에 내 큰형님 문재인이가 잡아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조국은 지 아군으로 볼 거고 이재명은 얘 쫄보. 얘 까짓 거 내가 법원에 몇 해가지고 그냥 당장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런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어제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고 이재명이는 감옥 갈 각오하고 들이받았어야 되는 거야. 감옥 갈 각오하고. 지 아니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이 꼴 나는 거죠. 당연히 이거. 감옥 갈 각오를 하면 그냥 이재명 씨 감옥 가기 전에 2, 3개월 안에 그냥 윤석열이 끝장을 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쫓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만한 머리도 안 되고 용기도 없고 애초에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도 없고. 어제 뒤통수 얻어맞은 데가 누구냐? 의사들만 뒤통수 얻어맞았어. 의사들만. 아니 이재명이 아예 대놓고 이건 뭐 대통령실 발표지만은 의사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의 개혁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의사들만 희생양됐어요. 의사들만 희생양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협회장은 연구수담 결과는 십상시대 의견 반영된 거. 아니 야당 대표가 지금 의사들이 지금 거의 지금 이 의사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의사라는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는데 무슨 직업을 포기하는 거냐? 대한민국의 의사가 지금 쪽수가 적어요?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병원이 몇 개 있는지. 웬만한 농촌에 가도요. 병원 널렸어. 근데 왜 의사가 적어? 의사가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적은 겁니다. 그런 의사가.
근데 그걸 해내야 될 전공의들이 열받아서 나가버렸어요. 전공의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전공의가 나가니까 그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는 자기 손발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수술을 못해. 그러니까 교수들도 이제 사표 쓰고 나가기 시작했어. 내가 아는 교수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진짜 한국의 그 비뇨기 암의 그 전립선 암의 최고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 전립선 암을 수술하는데 한 11시간 걸린대요. 그걸 이틀에 한 번씩 수술을 해요. 그게 도대체 의사 그러지만은 그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한테 연봉 10억 준다 그러고 이틀에 한 번씩 11시간을 암 수술을 하다가 또 수술하다가 손 한 번 삐끗하면 그건 끝장나잖아요. 그런 일을 해내고 있는 게 의사들이에요. 그런 고난이도 수술을.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수술을 한 번 하면서 받는 이 수수료가 뭐 한 30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의대 교수니까 의대 교수 월급이 뭐 한 1억 정도 되겠죠. 연봉 1억에. 근데 더 이상 자기는 그런 삶을 희생을 할 수가 없다. 좋은 말이라도 들으면은 참으면서 하겠는데 온갖 세상의 정권부터 그냥 댓글에 의사 이놈들 돈밖에 못 놈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희생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사표 쓰고 갔어. 시골로 사표 쓰고 갔어. 지금 대학 교수들, 대학 교수들은 거의 전부 다 고난이도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표를 쓰는 건요,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못해먹겠다고 나가는 거야. 지금 전공의가 나가는 거와 똑같이 내가 왜 뭐하러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수술하면서 한 번 수술 잘못하면 감옥 끌려가고 인생 끝나는데 더 이상 못해먹겠다. 그냥 어디 시골에 가서 한적하게 그냥 노인들 치료나 해주고 그냥 가겠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의사에서.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이군 뭐고 한국에 이제 고난이도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아예 안 남아있을 수가 있어.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종합병원들 다 망해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재명이라는 자가 나가서 지금 내가 말하듯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이한테. 내가 말하듯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이한테. 이런 상황이다. 의사들이 그냥 가버린다. 이제 안 해버리고. 그걸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님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쪽은 어제 유일하게 합의된 거 있다. 의사들이 같이 때려 죽이자고 합의했다. 이재명이랑. 예? 이게 이 구군이라는 게 있어요. 구군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아니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 친일이고 뭐고 떠나서 왜 그런 대로 이 국력이 비슷하게 맞춰 오던 조선과 일본이 왜 갑자기 구한말에 국력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먹어버리는 사태가 왔을까? 감옥에 시간이 많아서 제가 그 관련 책을 제가 몇십 권을 다 거의 관련된 책을 다 찾아 읽었죠. 그럼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 그 당시 조선하고 일본하고. 일본은 지역 자치가 돼서 일본도 그 당시 중앙 막부는 박살났어요. 완전히 그 고종이나 거의 뭐 비슷하게 박살났는데 밑에 있는 지방 지역이 그쪽에서 이른바 상업과 이 군사 문화에 대한 이 선지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밑에서부터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밑에서부터 선진 무기를 구입하고 상업 발달시켜가지고 아래서부터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중앙정부 말고. 근데 조선은 중앙정부가 썩어빠졌는데 이 지방까지도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못 일어났거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인데 그러면 어떻게 일본은 지방에서부터 변화가 이룰 수 있었냐? 이건 따져보면 도리가 없어요. 정신이 지각력의 차이야. 국힘의 그 이토 히로부미가 뭐 영국으로 뭐 유학 가는 거를 우리 뭐 청년들이 본받으러 가려고 지금 뭐 이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굳이 이토 히로부미는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 한 명이 간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그냥 막 탈출해서 막 갔어요. 막 영국에 가가지고 신문을 배워보고 했거든. 그런 정신적인 지각의 상태가 결국에는 이 한 10년 뒤, 20년 뒤에 국력차를 크게 내가지고 나라가 먹히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많이 간다 그러면요. 이건 도리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력이 수준이 막 떨어지는 거야. 거의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막 떨어지는 거야. 이 지력 떨어지는 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항상 국민의 머리 수준이 떨어지면서 가치 구분도 물론 지도자들 그걸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같은 놈이 야당 대표가 된다. 국민 지력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야. 그리고 송영길 같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어. 그럼 조선시대에 구한말에 국가를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냐 이거지. 있었죠. 있었는데 국민 지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못 보고 고종 만세 외치고 다니다가 그냥 끝장나버린 거거든요. 그 당시에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고종을 폐위시키고 민주공화정을 만들어버리는 거였다. 그래서 그거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만민공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20대 초반에 이승만, 박영호 등도 있었거든. 그러면 그쪽이 잡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승만 사형당했어요. 사형 선고 받았어 이승만. 다 도망가고 나머지는 쫓겨나고. 지금 마치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송영길은 감옥에 있는 거고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인 윤석열, 이재명, 조국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 방법 없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이거는 살릴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한 말 한번 공부 다시 해봐요. 나라 왜 망했는지. 친일 거리지 말고 똑바로 냉정하게 공부를 잘해보라고. 아무리 일본이 탐욕스럽게 덤벼도 국민 지능 수준이 버텼으면 버텼겠죠. 지능이 안 된 거야. 지능이. 지금 마찬가지. 지금 구한말 싸움 욕하지 마요. 지금 내가 보면 딱 이 지능이 그때 그 수준이야. 근데 의사협회 이 회장도 입으로 계속 나불나불 이게 지금 이 회장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참, 여기도 참 의사협회도 참 깜깜해요. 이거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그 윤석열 퇴진 그 범사연대나 좀 구성을 하든지 목숨 걸고 페이스북 좀 그만하고 이준석 차량 좀 그만하고. 자, 어제 윤석열이가 떠든 얘기가 뭐냐. 내가 검사 때 다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 나올 때 이재명과 그 주변 떨거지들은 한마디도 안 했단 얘기야?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누가 제일 많이 떠듭니까? 역사적으로? 맨날 저거 정주영 씨가 현대에서 회의할 때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가지고 다 막아버리는데, 현대그룹의 창시자로서 현대그룹에서 모든 노가다는 다 뛴 사람이니까 정주영이 회의 나와서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면 어떤 놈이 까불어. 근데 일개 검사 따위가 국정을 논의하는데 내가 검사 때 써서 아는데 그냥 당신 검사 그거 문재인이 밑에서 기어다녀가지고 그거 검찰총장 된 거 아니냐. 검사가 그게 국정 운영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지 않았다? 근데 이재명이 그렇게 좋아 이 돌대가리들아? 이재명 만세냐?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 박근혜하고 김한길이가 그 영수회담 할 때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예민했었는데 그 둘이 엄청 치고받았어요. 박근혜가 김한길한테 그건 내가 부정으로 대통령 된 거냐? 그랬더니 김한길이가 특검 수사해봐서 당신 부정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발작해가지고 둘이 그게 영수회담이야.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영수회담이야. 왜? 양쪽의 지지층들을 대변해야 됐기 때문에 지들끼리 희덕거리고 예의 차리면 안 돼요. 지들은 불편해질 대로 불편까지 들이받고 싸워야 되는 게 영수회담이야. 그러면은 내가 검사 뜻에서 아는데 그러면은 당신 조작 검사밖에 더 했냐. 그냥 들이받고 싸우면 윤석열이가 그냥 화날 거 아닙니까? 화나면은 회담 중단해서 이제 참모들이 또 말려서 또 가고 그러다가 또 안 돼? 그러면 회담 중단해서 각자 발표하는 거야. 난 저런 놈하고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영수회담인데 이거 지들끼리 희덕거린 거잖아, 지들끼리.